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 관련 선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캠프 대변인들의 고발, 폭로, 의혹 제기 활약입니다. 후보가 직접 나서면 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대변인들을 대신 최전선에 세우는 건데 이러다 보니 네거티브 공방전만 치열해지고 정책 선거는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들은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관건선거 등 선거법 위반이 도를 넘은 데다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꿔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2, 3년 만에 4배에서 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 대변인들은 논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원 후보가 비오토피아의 특별회원이라는 문대림 후보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자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 무효됐던 우금민 전 지사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혹시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모두에게 다시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문대림 후보의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 의혹이 제기된 지난 18일 이후 열흘 동안 양측 대변인들이 발표한 성명은 무려 98건, 하루에 10건꼴로 절반은 네거티브 공세와 대응 성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의 비오토피아 의혹이 제기된 지난 25일에는 양측 대변인들이 16건을 발표해 네거티브 공방전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당선자가 제주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정통성에 있어서 상당한 흠결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양쪽 캠프 모두 상대방 대변인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 정당이 연합하는 이른바 무지개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도지사 직속 제주사회혁신연합정치위원회를 만들어 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적폐 세력은 연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토목과 건설로 이득을 취해온 제주판 적폐연합부터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후보 측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의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 신고 기준일이 같은데도 토지 보유 현황은 서로 달라 재산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 측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정정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의 현역 의원과 정치 시내의 대결로 진행되는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공동주택단지와 신제주 지역 상권이 밀집된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 3선의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하민철 후보와 사회복지 전문가 경력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25년 정도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만나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초선보다는 그래도 다선적인 어떤 의원이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성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인접한 지역 내 추진 중인 169m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는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 두 후보 모두 드림타워 내 카지노에 대해 도박 산업이 주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은 두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자.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남아있고 이걸 충분하게 민원인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화 주차장으로 이루어진다게 되면 원활하게 아마 주차 해소라든가 교통체증도 좀 감소가 되지 않겠냐. 4년 전 지방선거에서 500여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여야 후보의 대결. 어느 선거구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당과 정의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계약 법안을 통과시킨 집권 여당과 보수 야당은 지지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보 정당 소속 도지사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제주 청년 유권자 행동에 마련한 도지사 후보 합동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예산의 1% 이상을 청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후보는 모든 업무와 예산 배정에서 청년 우선 할당 시책을,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는 예산의 3%까지 청년 예산 책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는 청년 취업과 생활 안정 분야에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의 영리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실시한 10대 교육정책 요구 질의에서 문대림 장성철 고은영 후보는 영어 교육도시 영리대학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김방훈 원희룡 후보는 중단에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보육과 돌봄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 5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MBC가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선원의 실상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보도 이후에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가해 선장 등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댑니다. 베트남인 선원 22살 A씨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갈치잡이 어선에서 일한 A씨는 선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선장이 바다에까지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Trước ấy là không kêu em lên ăn rồi, trước ấy xô xát đánh đập em và xô xát em rồi xô xát em trước sau em nữa sau đi ông ấy xô em nữa xuống biển ạ. 지난해 9월부터 A씨와 같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한 베트남 선원 22살 B씨도 선장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장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원들하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진행하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조속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선장, 선주를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 선원들은 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산재를 입거나 폭행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도색 등 무허가 정비를 한 혐의로 46살 강모 씨 등 6명과 이를 방조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 49살 오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8천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무허가 자동차 정비를 한 혐의로, 오 씨는 강 씨가 렌터카 업체 부지 안에서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운임 인상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항공운송물류협회 소속 50여 명은 오늘 오전 한진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볼모로 한 대한항공의 갑질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항공화물 운임을 킬로그램당 130원에서 최대 1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6억 원에 달하는 추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명에 비해 142% 늘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노선 이용이 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노선의 항공편이 증편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선 이용객은 123만 8천 명으로 0.3%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